이제 용익물권에 들어왔고요. 용익물권도 다 하는 게 아니고 크게 보면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도 유치권과 저당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합니다. 가만가만 이야기할게요. 체력 소모를 적게 해야 되니까. 이 지상권 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상권이 우리는 많이 접하진 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정리 차원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상권은 제가 이제 강의 스타일 안 하고 지상권은 조금 제가 보면서 저도 외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약정 지상권이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큰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정으로 되는 거, 저절로. 크게 보면 약정 지상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고, 이 법정 지상권에는 관법지라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있고, 그냥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딱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두 번째는 법정 지상권. 이 두 가지가 이고, 약정 지상권은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단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소유, 줄긋고, 사용, 줄긋고. 그렇죠.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심을 때,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상권은 사용권이지 소유권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다. 자, 법적 성질 타물권이다. 용익물권이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알 것이고 이게 기출이 많이 됐던데요. 지상권의 본질적인 내용. 지금 약정 지상권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남의 땅에다가 수목이나 건물을 올려놓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에 수목이 없더라. 설정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정이라 이 말이죠.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계약이 성립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대지에 건물에다가 이거를 지상권을 성립했는데 건물은 나중에라도 있어도 되고 수목은 나중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당시에 그거는 수목이나 건물이 있든 없든 지상권은 성립한다. 왜? 나중에라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정 계약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약정 지상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정 지상권, 관법지, 법정 지상권 이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지료는 지금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약정을 할 때는 지료는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근데 지료 약정을 하게 되면은 지료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상권은 취득 하게 된 거는 법률 행위한 취득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어요. 법률 행위한 취득이 지금 말하는 약정 지상권이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아까 말했던 법정 지상권, 민법 366조에 대한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민법에 없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 지상권. 이해 가셨죠? 민법과 관습법.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지상권. 있다는 것만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게 되면은 30년, 15년, 5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그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단 기간이에요. 지상권은 길게 봐야 되겠죠? 왜 그런 거 아니?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맨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수목을 쪄요. 그럼 나무가 뭐 1, 2년에 자라나요? 그러니까 오래가. 그러니까 수목은 무조건 30년 이상. 그렇게 보면 돼요. 건물은, 경구한 건물은 30년. 경구하지 않는 건물은 목조 같은 거, 뭐 토담, 이런 거는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30년, 15년, 5년. 이렇게 아시면 될 거고. 최단 기간. 얼마든지 길게 할 수는 있어요. 지상권은. 그러나
최장 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영구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단 기간에 제한이 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약정했죠. 약정할 수도 있고 약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약정 지상권이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최단 존속기간으로 본다. 약정 안 하면 아까 최단 기간은 보장했잖아요. 30년, 15년, 5년 이상이 해야 돼. 얼마든지 길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전세권하고 차이점이죠. 계약의 갱신에도 마찬가지죠. 갱신도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갱신하지 않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그게 전번에 우리가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이것도 아까 말씀한 대로 갱신을 거절할 때, 갱신 청구를 거절할 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꼭 아셔야 됩니다. 갱신 청구를 하거나 혹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갱신하지 않을 때, 갱신해줬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안 했을 때 한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효력,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주는 거고,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죠. 언제든지 양도하거나 임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과,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도 있고 남의 걸 사용하는 지상권도 있겠죠. 건물 플러스 지상권, 이거를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분리 처분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게요. 아셨죠? 건물과 지상권은 별개다. 또 한 가지,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상권은 재산권이에요.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상물 양도 시 지상권의 이전 여부. 자, 지상물을 양도했어요. 여러분들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걸 지상물이라 그러죠. 자,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은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도 양도되느냐는 얘기죠. 양도되는 걸로 본다. 함께 처분하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건물이 공중에서 붕붕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처분하는 걸로 본다. 그러나 이때는 두 가지, 양도는 뭐겠어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그 물권 변동이죠. 186조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등기. 187조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민법 총칙이나 모든 게 지금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물에 대한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에 대한 이전 등기를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함께 양도는 하지만. 왜? 지상권도 권리고, 그 다음에 지상물도 권리고.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니까. 자, 지상권자 지료 지급부. 지료는 안 지급해야 되고, 약정하게 되면 당연히 지료 발생하는 거고,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지상권자 토지증거 지료 증감 청구권. 자, 소멸. 이제 지상권을 이따가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또 나오니까 길어도 제가 공부하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소멸,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토지 수용하게 되면은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죠. 소멸 청구. 만약에 2년입니다. 2년. 꼭 알아주시는 건 2년. 2년 동안 지료를 약정을 했을 때, 아까 그랬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나 지료를 약정하게 되면은 지상권 지료 의무는 발생한다. 이해하셨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료 약정을 하게 되겠죠. 공짜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수목을 쓰라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민법은 원칙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멸 청구는 그러니까 2년 동안 지료를 안 내게 되면 성성권이에요. 2년이라는 거, 그 민법도 그렇고 주임법도 그랬어요. 이익이 차입 연체할 때 연속할 필요가 없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연속할 필요도 없다. 전 소유자와 그걸 합산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연속 안 하더라도 총 합해서 2년만 이상만 연체하게 되면은 소멸을 할 수 있다. 지상권자 소멸 청구. 만약에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땐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치료를 내라는 얘기가 없는데 그 소멸 청구 하겠어요? 치료가 있을 때 소멸 청구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소멸사유, 지상권을 포기했을 때, 그 다음에 약정으로 소멸사유를 정했을 때, 이럴 땐 한다. 중요한 건 소멸 청구. 치료를 판례 하나만 보겠습니다. 치료 일부를 지급받고 이의 수령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치료가 2년 미만으로 됐어요. 원래 2년이 연체했는데 일부를 줬어요. 그럼 2년 미만으로 됐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만 한 얘기죠. 전후에 걸쳐서 2년분 이상일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상권 소멸 효과. 이제 지상권이 소멸했으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현존할 때는 계약 갱신 청구한다 그랬죠. 갱신 청구 안 받아들일 때는 뭐 한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지상권자가 하는 거고. 지상권 설정자가 이제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지상권자는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수거해서 원상 회복 조건은 주택이나 뭐나 다 똑같은 거고. 다음에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청구할 수도 있겠죠. 상당한 가액을 돈을 주고. 그럴 때는 이유 불문하고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그래서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형성 이야기합니다. 지상물 수거권이 있죠. 수거해서 원상 회복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에 있다 형성권이고, 지상권 설정자가 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할 수 있고,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하는 거고, 연체하게 되면 매수 청구권은 없어지는 거고, 똑같아 지금 했던 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지상권에는 필요비, 자기가 여기서 알죠? 원래 이거는 다 똑같아요.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물권을 할 때는 전부 필요비 청구는 없어진다.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그 특수지상권 해가지고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나오는데,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은 안 봐줘도 됩니다. 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많다. 할 일도 없다. 그런 사람들만 분묘기지권인지 구분지상권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만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분묘가 요즘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몇 동 파가지고 다 옮겨야 되려고 그런데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구분지상권, 지상권이 구분되어 있어요. 지하철, 위에 송전선 이런 건 얘기해요. 뭐 이런 건 시험 나오겠어요. 이거 나오면 감사하지. 자,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이제 법정지상권 두 개 나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먼저 할게요. 왜? 순서로 해야 돼. 약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교재 편제로는 법정지상권 저당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 경매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약정, 계약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관습법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것도 법에 의한 거죠. 이거는 뭔다? 강제경매나 매매. 그 다음에 임의경매일 때, 저당권 실행할 때, 그럴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자, 요건. 정말 이거 요건이 중요하죠. 외우십시오.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대해서인데, 매매나 기타 법률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자가 달라졌을 것.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그 다음에 포기 특약이 없을 것. 제가 합격하면은 우리 교수님을 내가 꼭 밥을 사줄 텐데, 정말 제가 얻은 게 많아요, 이번 이거. 근데 두 문자는 제가 바꿨습니다. 알려주던데. 처동상 포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때 꼭 두 문자 따십시오. 처동상 포철. 법정지상권은 저동상 건물. 저동상이 건물이야. 처동상 포철. 동상이 포철에서 만들었다. 처동상 포철. 저동상 건물. 법정지상권은 요건을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흔들립니다. 나는 그냥 이해만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처분 당시가 중요합니다.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가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매매나 강제경매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임의경매고요. 저가 뭐겠어요? 저당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뭘 알아들어야 되고, 이거 안 알아들으면은 진도를 못 따라옵니다. 빨빨 갑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소유자가, 왜 이거는 대전제는 뭐겠어요? 지상권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이 별개니까 그래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별개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합 건물만 똑같이 이제는 합쳐졌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건물이 똑같이 이해하십시오. 요것만 짧게. 건물은 홍길동, 토지는 김갑돌. 근데 김갑돌이가 토지를 팔아먹어서 남한테. 그럼 자기 위에 붕 뜨잖아요. 건물을 공중에서 매달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거 뭐가 형성된다? 법정 지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해는 쉬운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저절로 법정 지상권이 되고,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특약이 없을 걸, 포기 특약이 없을 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 360조 민법에 있는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제 경매가 들어가 버렸어. 임의 경매가. 자, 이따 나중에 집행법에 보게 되지만은 여러분들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를 임의 경매라고 하고, 일반 집행권은 채권에 의한 거를 강제 경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때는 매매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철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약이 있으면은 이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 어렵나요? 어려우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 수밖에. 그래서 관습법상의 관법지라고 그러죠. 그냥 관법지는 등기가 필요 안 합니다. 왜? 187조. 관습법에 의한 법정 등기는 지금 법정으로 들어온 건 다 등기 필요 없어요. 이따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습니다. 약정지상권 등기가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187조. 대상 이야기를 보고, 효과. 이거 관법지는 민법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준용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는데, 관법지하고 그 민법에 나와 있는 거. 근데 민법 조문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관법지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한다? 민법에 대한 지상권을 준용한다. 그렇죠? 약정 지상권을 준용한다는 얘기죠. 포기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지료, 여기 나오네. 지료는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 지상권에서 당연히 인정되죠. 자, 이거는 아까 약정 지상권 지료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법정 지상권은 당연히 지료 줘야 돼요.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으면 지료는 줘야죠. 다음에 토지 건물이 양도됐을 때 그런 얘기죠. 건물 소유자는 전등한 3자에 대해서도 등기 없이 관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토지 남의 땅에다가 토지 건물에다가 그걸 보유하고 있어요. 토지만 팔아먹을 수 있겠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처분의 자유는 있으니까. 소유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3전득자한테도 건물이 양도됐잖아요. 밑에 토지가 양도됐잖아. 그래도 등기 없이 관법지를 주장할 수가 있겠다. 당연한 거죠. 건물을 헐면 안 되잖아. 나중에 민사집행법에 가보면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건물은 마음대로 헐기를 안 만든단 말이에요. 국가 경제상으로 피해가 많이 가니까. 자, 이 정도로 관법지하고. 그 어마어마한 판례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시간상. 저도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이제 법정지상권. 아까 얘기했죠? 관법지는 매매, 강제경매. 그 다음에 이게 이 법정지상권은 임의경매라고. 근데 임의경매를 다시 뭐라고 말한다? 담보권 실행에 대한 경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행규정이에요. 아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관법지는 매매잖아. 매매에 의해서 지상권이 형성된 거고, 이거는 경매. 토지든 건물이든 어느 한쪽이 경매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상권을 성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366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그렇지.
토지든 건물이든 그럴 때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건물 소유자한테 해야지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권 설정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 지료는 요건이다 이 얘기예요. 법에 딱 나와 있잖아.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저동상 건물. 우리 선생님 나중에 이름 내가 안 밝혀있으면 나중에 합격금 내가 밝혀줄게요. 정말 감사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동영상 듣는 이유가 이 성립요건을 머릿속에 안 하게 되면 풀어나가지를 못해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자,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다가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이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게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 저 건물, 저 동상 건물. 왜냐면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저 건물 동상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법정지상권과 관법지를 한꺼번에 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불편하더라고요. 관법지는 뭐예요? 처분이 중요한 거니까. 처동상, 포철. 법정지상권 뭐야? 저동상, 처동상, 저동상. 이렇게 저는 운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동상 건물. 자, 저당권 실행 당시에, 이것만 이제 안 봐도 아는 거잖아요. 저당권 실행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있었다가 상이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성립 시기는, 아까 말씀대로, 이거는 뭡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법정지상권 성립은 매각대금을 완납해야 성립하는 거고,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요. 지료는, 효력은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아까도 그랬죠? 지료 지급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소멸 청구나 포기, 그런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서 소멸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넘어가니까 짧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판례에서 지금 거의 지상권에 대해서는 심지어 말하면 99%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알고 판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불성립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괄경매, 그 다음에 공동저당권, 공동으로 토지, 공유토지, 채권자 취소권, 일괄해서 공동으로 공토로 사용하는 건 취소한다. 이거는 불성립한다는 얘기죠. 법정지상권이. 이거는 이해하게 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설명을 못하게 됐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거기서 사용에다가 방점이 있다. 소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 하는 거다? 사용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약정지상권이 있고 쭉 봤고, 법정지상권은 두 가지 있다. 시험은 두 가지에서 더 대부분 거의 99.99% 나오니까 관법지와 법지가 있다. 관법지가 있고 법지가 있다. 그래서 관법지는 그 원인이 뭐다? 처분행위, 매매 내지는 강제경매. 그 다음에 법지는 뭐다? 임의경매.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은 임의경매는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실행이에요. 강제경매는 뭐예요? 저당권 실행이 아니잖아요. 채권에 의해서 채권, 권한을 갖고. 그래서 이게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이걸 가지고 꼬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성립 요건만 알게 되면 이제 거의 한 50%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나와 있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판례까지 다 하게 되면 2시간 걸려요. 실제로 제가 공부한 거는 한 8시간 했는데 그 판례는 각자 하셔야 되고, 꼭 관법지, 법지는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관법지는 매매에 한 거니까 임의규정이다. 법지는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띄가 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지료가 발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약정지상권은 지료가 발생하는 걸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